네. 자,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게 파트타임하고 우리 워커 리ኳ이어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실 많은 개념들을 쓰고 있진 않아. 우리가 계속 쓰는 건 어떻게? 완성시간, 주기시간. 그래서 두 가지 시간축을 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몇 명 정도 고용하는 것이 적절한 두 번째. 자, 우리가 한번 계산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파트타임의 기본적인 컨셉에서 누가 지금 지휘봉을 가지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야? 누가 나를 가지고 힘들어? 고객의 수요가 나를 가지고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은 하루에 8시간 이거밖에 없고 고객의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고객의 수요가 늘면 탁타임이 줄어야 되는 거고 고객의 수요가 줄면 탁타임이 늘어도 널널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하루에 백미러를 600개를 지금 팔릴 수 있어. 600개가 팔릴 수 있어요. 근데 하루는 480분. 자, 탁타임은 얼마지? 어떻게? 탁타임은 어떻게 계산해요? 하루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은 탁타임은 480분 있는데 고객은 몇 개 사간다고? 600개. 핸드폰 놓고 뭐해? 다시 계산해봐. 이제는 어떻게? 얼마 나와요? 480 나누기 0.8 뭐? 분 68에 48초. 그러니까 탁타임은 48초죠. 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자, 48초에 하나씩 이거 땡기러 만드는 거 너무 좀 빡빡해서 1분에 하나씩 만들래 나는. 그럼 몇 개 만들어 하루 종일? 몇 개 만들게 돼? 내가 60초에 하나씩 그냥 만들기로 했어. 내 맘대로. 너무 빡빡하잖아. 비인간적이야.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루에 몇 개 만들어? 하루에 몇 분이야 지금? 하루는 나한테 하루는 480분이죠. 그지? 60초에 하나씩 만들어. 1분에 하나씩 만드니까 결국 하루에 몇 개 만들어? 480분. 무슨 얘기야? 탑타임보다 즉 사이클 타임보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물량은 어떻게 되죠? 줄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표되는 것들 어떻게? 무조건 48초보다 낮춰야 돼. 그래서 심지어는 48초를 반으로 해서 24초에 하나씩 만들면 물량을 내가 하루에 몇 개를 만들 수 있냐면 600개에서 아직 600개일 때 48초였잖아. 24초면 몇 개를 만들겠어? 1200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효율은 뭘로 관리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생산 현장에 가면 모든 것들을 다 시간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주에 같은 볼보 코리아 같은 경우 어떻게 지금 되어 있냐면 우리가 부품들을 조립할 때 부품들이 쭉 있잖아요. 부품들이 있는데 부품 옆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빨간 거, 초록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해놨어. 왜냐면 사람들이 여기 요 정도에서는 금방금방 떼는데 이 밑에서 하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건들을 남들한테 물건들 부품을 갖다 줄 때도 가능하면 어디다 맞춰줘? 초록색에다 맞춰줘야지 시간이 짧아지니까. 이렇게 관리해요. 실제 현장에서. 그리고 모든 부품들 어떻게 되면 원투 스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실제 물건을 조립할 때 여기 조립하는 데고 부품하면 여기에서 두 발자국 내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만들어놔요. 어떻게 돼? 뭘 줄이려고? 탁타임을 줄이려고. 사이클 타임. 거기에서는 까짓 거 2, 3초. 근데 48초에서 2초 딱 벌어지면 목표 600개는 깨져버려요. 자, 그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 한 스텝만 더 가보죠.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여기 48초가 됐다는 거야. 자, 48초인데 내가 실제 이 백미러를 이걸 만들 때 토탈 필요한 시간이 몇 초야? 140초라고 생각하면 내가 몇 명이나 쓰면 된다는 거야. 완성 시간이 140초고 탑타임이 48초니까 몇 명 쓰면 돼? 얼마나 지금 좋은 시간이 핸드폰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그 사람은 해보는 게 나중에 시간 기억이 남을걸? 어떻게? 2.1 내가 한 번 아깝게 있었어? 지금 확실히 체력이 떨어진 것 같다. 2.9이면 시험지 끝내야지 가려가지고. 자, 세상에 2.91명이라는 게 있어?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5명 보장하기로 어떻게 돼? 3명을 고용할 거니까 내가
3명 중에 2.91명만 일할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편성 효율이라고 해요. 편성 효율. 어떻게 돼? 처음부터 100%는 안 돌아가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편성 효율이 이렇게 되면 뭐 95%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편성 효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사람들이 균질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91명밖에 안 필요해요. 3명은 오케이인데 우리가 실제로 저렇게 되나요? 우리 일하는 데 보면 널널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2.91명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5명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편성효율이 갑자기 50%대로 뚝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돼? 남들에 비해서 훨씬 더 40%나 80%나 코스트를 더 쓰고 있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 건 어떻게 해요? 저런 것들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가 옵티멀하게 내가 사람을 더 쪼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네들끼리 모든 애들이 병목이 되고 모든 애들이 다 병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병의 통만 생기는 거죠. 파이프라인죠. 이게 우리가 지금 만들고 싶은 라인 밸런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워크 밸런스 차트 저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밸런스가 안 돼 있잖아요. 저희들이 쭉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라인 밸런싱이 돼요. 뭐? 이게 무슨 라인이야? 어셈블리 라인이잖아. 어셈블리 라인에서 일하는데 첫 번째에도 48초, 두 번째에도 48초, 세 번째에는 어떻게 될까요? 얘 52초. 한 이런 정도 되겠지. 왜냐면 48초씩 세 명이 쫙 나눠가지고 어떻게 돼? 48 곱하기 3하면 얼마야? 140초야? 40초 곱하기 2.91 해야지 140초겠지. 그죠? 근데 이게 144초니까 4초가 남잖아요. 누군가는 4초를 가지고 놀게 돼 있어. 이렇게 48, 48 얘는 52 이렇게. 그죠? 이만큼만 낭비가 됐던 거야. 하지만 상당히 라인이 밸런싱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5명을 예를 들어서 갖고 있으면 어떻게 48초 동안 일해야 되는 애들이 5명? 그럼 그만큼 80초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워크 밸런스 차트. 자, 이 뒤에 있는 포커스 센터, 포커스 팩토리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공장 내에서 다시 공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뭐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우리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레이아웃을 합니다.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레이아웃은 앞에 얘기했던 워크셀과 거의 같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다고? 여긴 기계들에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크로스 트레이닝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같아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 얘게 어떤 1조, 2조, 3조, 1센터, 2센터, 3센터가 있으면 걔네들이 얘는 일이 되게 많이 걸리고 얘는 조금 걸리고 이러면 결국은 생산성은 누가 잡아먹어? 병목이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각 센터별로 어떻게 돼? 라인이 밸런싱이 돼야 돼. 그죠? 그래서 사실은 라인 밸런스의 컨셉은 여기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레이아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레이아웃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프로덕트가 움직이고 프로세스들은 딱딱딱딱 픽스가 되어 있죠. 어떻게? 기계들이 하나하나 세팅을 자기 자리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이 기계들의 그룹을 어떻게 잘 짜서 한 그룹 한 그룹을 넘어갈 때 밸런싱이 잘 될까? 이거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아는 라인 중에는 패브리케이션 라인과 어셈블리 라인이 있어요. 네? 여기 제조 라인이 있고요. 조립 라인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도 이런 얘기 잠깐 했어요. make to order, make to stock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패브리케이션 라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패브리케이션 라인이 되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요. 어셈블리 라인은 뭐가 있어요? 어셈블리 라인은 물리적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셈블리 라인에서는 뭐가 있어요? 디스어셈블리가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특히나 어셈블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어셈블리 라인에서는 기계가 있거나 사람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무조건 기계는 아니고 사람이 좀 개입할 여지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나 보시면 되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들은 실제 어셈블리 라인들이 들어갈 때 각각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라인 밸런싱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라인 밸런싱을 할 때 뭐 있었어요? 보시고요.
라인 밸런싱을 할 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앞에 우리가 다 했어요. 뭐를 먼저 결정하는 거죠? 탑타임 결정. 탑타임. 여기에서 여기 determine cycle time이라는 것이 목표 탑타임을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목표 탑타임은 어떻게 누가 결정한다고 했죠? 고객이 결정해요. 내가 있는 available한 타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탑타임은 누가 결정하는 건 고객의 디맨드가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우리가 하는 거 그대로예요. 고객의 디맨드가 딱 결정이 돼. 그러면 거기서 목표 탑타임, 목표 사이클 타임이 나오죠. 목표 사이클 타임이 나오면 우리가 원래 이 일을 주저리 해서 다 할 때 걸리는 시간, 이걸 뭐라고? 완성 시간이잖아요. 이 완성 시간은 뭘로 나누죠? 탑타임으로 나누면 하나하나의 센터별로에 뭐가 나와요? 요구되는 센터가 몇 개 정도가 있을 때 이게 나오고 몇 개의 센터, 몇 개의 그룹, 몇 개의 팀으로 나누는 게 적절할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 예를 들어 6개 팀으로 내가 지금 기계가 25대가 있는데 6개 그룹으로 나누는 게 적당하겠어 라고 하면 이 그룹, 저 그룹, 이 그룹, 이 기계, 저 기계를 이렇게 해서 하나 묶어서 6개 그룹으로 묶을 거예요. 네? 자, 우리 그걸 좀 이따 볼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에 날개를 조립하는 공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A부터 I까지 공정이 있는데 토탈 타임이 66분이 걸려요. 66분이 걸려요. 이게 무슨 시간이지? 완성 시간이 66분에 걸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 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셈블리 라인에서는 릴레이션십을 고려해야 돼요. 네트워크에 예전에 우리 잠깐 얘기했었는데 네트워크에서는 두 가지 관계만 있다 그랬어요. 뭐? 네트워크에서는 주문을 받아야 햄버거를 먹지, 주문을 받아야 소다를 하지. 주문을 받는 것은 어떤 햄버거, 어떤 소다를 할지에 대한 선행 요건이죠. 햄버거와 소다를 준비하는 것들은 주문에 대한 뭐죠? 후행 요건이죠. 얘네들은 선후 간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죠? 네트워크에는 이렇게 두 개가 준비가 끝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고객한테 딜리버리가 되는 거죠. 그죠? 저게 뭐야? 선후 관계예요.